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자, 시장이 오늘 약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가 기분 좋아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중요한 변곡점일 거라고 단기 변곡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에 따라서 업종별로 종목들의 흐름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시장 상황도 살펴보고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채택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간략하게 짧게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체크 포인트는요. 반등의 어떤 기로 변곡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변곡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조정이 며칠 동안 계속 있었죠. 그 상황에서 미국의 FOMC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벤트가 있을 때 이벤트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라 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전일 큰 이벤트는 아니었지만 미국의 긴축에 대한 속도,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명확히 확인하는 시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FOMC 회의록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기대감을 주면서 원달러 환율도 급격하게 좀 내려간 모습도 있었고요. 1350원대 거래되다가 지금 현재 상황은 1330원대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현재 상황은 외국인 수급의 유입성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뻔한 내용성에서 수급성은 들어오지 않고요. 이미 전일 외국인들이 컨트롤 좀 잡아놓은 상황이고 기대치 이상의 흐름성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체크를 해봤을 때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 대한 부분들은 어제하고 마찬가지 매수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쪽은 혼조세를 만들면서 크게 기대치 이상을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선물 쪽에는 조금 지금 들어서 약간 유입성이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확연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의 흐름성이 현재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보면은 저는 최근에 조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성도 있지만 그 내용적인 이슈 부분에 덧대서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게임 그리고 엔터 이런 쪽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조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봤었을 때도 그 펄어비스라든지 그리고 크래프톤 최근에 계속적으로 수급이 좋았죠. 근데 수급이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에서 연결돼서 들어오는 부분보다는 이런 흐름성에서 매집성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조정에 눌림에서 돌아나갈 때 제공량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위권 종목들의 흐름에서 조금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바이오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도 어느 정도 변동성 만드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조금 돌림성 흐름성을 조금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부분들이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역시 모멘텀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2차 전지 쪽도 소폭의 반등성이 조금 나오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좀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죠. 기가팩토리, 테슬라에서 한번 얘기를 크게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기대감을 많이 주고 있는데 결정된 바가 아닙니다. 기대감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기대감을 유지하면서 시세, 그러니까 종목들이 내가 거기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리튬 쪽이라든지 2차 전지 배터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재적 기업이 아닌 그 외적인 기업들의 어떤 시그널 효과가 조금 더 같이 동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좀 조용했던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조정폭이 굉장히 깊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으로 깊게 조금 더 이루어지겠지만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체크해봐야 되고요. 2차 전지 소재 쪽에만 점검할 게 아니라 장비 그리고 부품, 원통형 배터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소재 쪽의 탑티어는 저는 LG화학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기업 중에서 우리가 무게감 있는 게 LG화학 그리고 고려아연 그리고 롯데케미칼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향후에 지금의 어떤
뚜렷한 부분은 보이지 않더라도 향후에 조금 더 우리나라 시장에서 소재주 쪽에서 대형주 쪽의 사이클을 좀 만드는 기업들로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기업들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장의 지수 흐름은 변곡 구간에 가고 있는데요. 지수 차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2390포인트가 저는 지지라인대가 될 거다라고 조정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까지 거의 뭐 가지는 않았습니다. 2390포인트 정도 오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조금 낮은 폭에서 어제 조금 갭을 띄운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잡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벤트 일정이나 휴장 때문에 하루 정도 좀 땡겨진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여기를 오히려 좀 터치하고 좀 이렇게 끊어주는 느낌이 났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서 그게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시간적으로 한 며칠 조금 더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큰 폭의 상승의 기대보다는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고점을 어디로 만들까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2600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했지만 단기적으로 아주 짧은 구간에 약간 행복선 느낌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이슈의 많은 부분들의 급등주들이 튀어오르면서 거래가 많이 터지는 테마주, 그러니까 이슈에 몰이가 되는 종목들이 요즘 많이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그런 종목들도 한 번에 끝나진 않겠지만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서는 위쪽에서 갇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경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기껏할 꺾이지만 지금은 박스권에 갈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이 눌림이 와도 재차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올라갈 때 올라타지 마시고 눌림이라는 자리를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지금은 일정에 맞춰서 조금 조정 흐름을 거치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은 시장 더 올라가실 여력이 있다. 그럼 내 종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이버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7만 6천 원, 19%요. 37만 9천 원, 17%요? 6천 원. 6천 원? 네, 37만 6천 원에 19%인데요. 네. 이거를 언제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대로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추가 매수 해야죠. 안 하면은 뭐 결국은 손절해야 될 시점이 올 거예요. 네네. 그럼 언제쯤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씩 해도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해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연말 좀 지나고요. 내년 초에 조금 더 사면 어떨까요? 더 사야 돼요, 이거는. 그죠? 네. 더 사야 되고 가격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왔고요. 정말 많이 내려왔고요. 많이 내려왔는 상황인데 뭐 그 불안 요소가 많죠. 그냥 어디까지 갈까라고 생각하고 이게 또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주면은 살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지금 최근에 가격 있잖아요. 한 19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19만 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가까이서 볼게요. 19만 원에서 한 17만 원대? 이 정도 가격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가격대에 계속 존재를 하고 있다? 내년 초 한 1월 달 정도까지 좀 지켜봤다가 어차피 하루아침에 이게 뭔가 바뀔 수 없어요. 내가 수익으로 나오거나 본전에 팔 수 있다?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러니까 좀 길게 여유롭게 봐야 돼요. 비중이 한 19% 정도면 좀 더 사서 단가를 낮춰야 되고요. 그 단가를 낮추는 가격을 가능하다라면 저는 좀 더 많이 낮추는 게 좋은데 한목에 사면은 분명히 가격이 조금 또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내려왔다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목에 사지 마시고 모아 가세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아니고 내년 넘어가서는 매수 관점, 내년 넘어가서 한 5, 6개월 정도는 내가 오르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오를 수도 있지만 오르는 거 생각하지 말고 5, 6개월 정도를 나눠서 조금씩 담아서 단가를 낮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제가 봤을 때 37만 원 같으면 좀 많이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비중이 너무 커지면은 내가 갇혀버리잖아요. 그죠? 갇혀버린다고. 한 40%까지 들이면 갇혀버리는데 그래서 조금씩 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씩 사는 동안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내년 1월 달에 한 10% 정도를 더 늘려본다라는 생각으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가격은요.
25만 원까지 와야 돼요. 한 24만 원까지 낮춰야 되는데 이 가격대로 절대 한목에 낮추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 한 26만 원 정도? 26만 원 정도까지만 단가를 천천히 맞춰서 낮춰놓고요. 거기서 네. 26만 원도 아니야. 한 27만 원 정도도 괜찮아요. 낮춰놓고 한 손실률이 한 마이너스 한 15%나 20%대 이내로 한 10% 이내로 들어오잖아요. 네네. 결국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올 거예요. 올 건데 네. 그 가격대에 오면은 그 수익을 바라지 마시고 거기서 내가 조금 비중 줄인다고 해서 그 손실 부분이 크지 않아요. 그죠? 내가 손실률 줄인 데서 네네. 팔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격대에 네. 맞춰놓고 좀 손실폭이 줄면은 과감히 조금 줄였다가 또 가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또 사고. 네. 비중을 계속 늘리면 안 되니까 100% 살 수 없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한 조금 그 맞춰가면서 얼마 줄였다. 내년 봄이면 얼마 정도에 해야 되나요? 그냥 보이는 가격에 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내년 봄 전에도 갈 수 있겠지만 내년 봄쯤에 가격대가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20만 원 아래쪽이면은 그때 조금씩 담아도 네. 돼요. 왜냐면 네네. 제가 그냥 기술적으로 잠깐만 얘기 드려볼게요. 우리가 네. 이런 내용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도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추세라는 부분의 방향성인데 이 방향성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안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화살표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네네. 그었죠. 그러니까 이게 네. 바뀌지 않았어요. 그 말은 아래쪽으로 또 내려갈 여지를 계속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그런 여지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가격적인 변동성이. 그게 옆으로 쭉 가는 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제 나올 거 다 나왔고 시장이 좀 회복하는 단계에 갔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네옴시티 쪽 관련해서 또 내용이 28일, 29일 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용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념에서 또 내용이 또 부각될 수도 있어요. 그 로봇도 그렇고. 그런 거는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해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슈가 될 만한 거리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왔다. 재무에 안 좋아질 수 있죠. 다시 또 좋아지면 저평가로 바뀌는 거니까 재무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기업의 사이즈 쉽게 안 망할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지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한센시럽이고요. 한세실업이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15,900원에 23.3%요. 23.3%요? 네네. 최근에 샀어요? 아니요. 한 4개월 이거 한번 단기수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비중 좀 줄이죠? 지금 매수가 비중을요? 부분이잖아요. 네. 네네. 왜냐하면 얘가 사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요즘 뭐 멕시코리아라고 해서 부릉부릉 해갖고 그 기업의 어떤 그 플랫폼 기업이 있어요. 그 플랫폼 기업에 제가 알기로는 한세실업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했는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쪽 기업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상황에 있고 그게 제가 매각했는지 좀 과거 뉴스라서 근데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한세실업이 거기 투자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 내용이 좀 커지면은 일시적인 영향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 줄여놨다가 시조 겨울도 아마 다음 주 정도에서 이제 추워지거나 하면서 이러면서 넘어가고 이러면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겠지만 재무적으로는 건강해요. 굉장히 건강해서 문제는 없는데 이게 또 빠졌을 때 저는 가격 다운이 조금 됐을 때 더 사는 전략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가에서 조금 비중만 한 절반 정도 줄여놓고요. 나머지 절반이 올라가도 수익이잖아요. 욕심만 조금 내가 가지고 생각하는 기대치를 조금 낮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만 줄이고 한 10% 정도만 보유하시고 좀 더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급도 한번 볼까요? 수급도 한번 보면은 잠깐만요. 제가 수급을 잠깐 체크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뭔가 잘못 클릭해가지고요. 화면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수급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네네. 뭐가 이상하게 자꾸 클릭을 제가 잘못 눌러버렸어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차트가 좀 화면이 이상한데 수급이 최근 들어서 10월 달쯤에 좀 나쁘지 않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최근 밑에서 네네. 좀 들어왔던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11월 14일 정도쯤 그리고 11월 초쯤에 좀 약간 매집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그 한 번에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올라온다라면 근데 이슈라는 게 갑자기 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비중만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만 좀 줄이시고 나머지는 들고 가셔가지고요. 혹시나 그런 이슈가 방향되지 않고 상승 쪽이 나온다라면 한 18,000원대 위쪽에서 비중 줄이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그렇게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중만 좀 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하나 시스템. 한화 시스템이요. 예, 예. 네, 11,500원에 제가 20%를 가지고 있거든요. 11,500원에 20%요? 예,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제 종전은 이제 방산주가 좀, 이제 그럴 때 제가 조금씩 해가지고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매도를 하려니까 좀 그렇고 해가지고 네. 앞으로 그 하나 시스템이라는 그 업체가 네. 그 앞으로 그 전망이 어떤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안 그러면 제가 뭐 조금씩 이래 뭐 이 11,000원, 10,000원대에 내려오면은 제가 조금씩 좀 이래 매수를 해서 제가 더 산다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갈까 비중을 더 생각인데, 가져가신다고? 예, 그러니까 네. 전문가님 그 생각 어떠신지 제가 한번 네.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볼게요. 네. 오늘 PC가 말을 안 듣네요. 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내용적으로나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리스크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내용적인 부분들이 워낙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크게 리스크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빡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내려왔잖아요. 그죠? 예, 좀 예. 계속 그 급격하게 꺾여 내려오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 위치도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더 내려갈 거다라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저는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은 그렇게 기대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세적인 부분이 워낙 작년하고 2020년 때부터 시세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대형주들이 실제로 그때 이후에 어떤 강한 사이클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저는 이쪽보다는 약간 주요 기업들, IT 반도체나 이런 쪽에 회복하는 경우가 조금 더 강할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쪽이 약간 원래 한번 이슈적인 텀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재무적인 것도 최근 그 작년에 어떤 사이클에 대한 부분보다 올해 최근에 대한 부분들이 뭐 지출 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순이익이 분기상에서 좀 안 좋게 나온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좀 단기 대응 전략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그죠?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죠. 비중을 예, 예. 늘릴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단기 대응에서 최근에 어떤 시장 하락성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짧게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13,000원대 정도 부근에 올라왔을 때 한 10% 정도 수익이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저는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단기 전략으로 의견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아, 그럼 앞으로도 안 그래도 보니까 이제 그 원전이나 뭐 방산 쪽으로 참 많이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슈라는 거는 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이상의 폭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걸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선반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이미 기대감을 많이 줬어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K2 전차다 뭐 아는 쪽에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그 내용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큰 이슈가 한번 반영됐기 때문에 더 큰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의 분위기와 추세라는 걸 타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방산 쪽에도 개별적인 어떤 그 시그널이 좀 더 강해요. 현대로템이라는 한쪽에 그 치중된 어떤 흐름성이 또 강하기 때문에 뭐 네옴시티 네. 쪽 관련해서 사우디하고 해서 어떤 얘기가 커지면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보는 흐름상은 아직 추세적으로 전환점보다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공략에서 13,000원대 부근까지만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DNC 미드요. 진 어느 종목이요? 매트리스 진 매트릭스요. 네, 매수가 예, 비중은요? 5,500원이 20%요. 1,500원에 20%요? 예, 예. 4,500원이요? 5,500원? 5,500원. 5,500원. 예. 아, 이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요. 네. 어, 이거는 뭐 그냥 그 우리 코로나 때 있죠. 예, 예. 네, 코로나 때 뭐 폭발적으로 이슈되고 올라가고 간 거 말고는 크게 네. 어떤 모멘텀이 없을 거예요. 그냥 그래요. 뭐 우리가 기업 분석이다, 재무 분석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세력의 놀이터 같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만들 게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슈 만들고 반짝하고 막 이래 이슈 만들었다. 우리가 조금 약간 시장이 주목받는데 하면 더 올리고 그리고 또 좀 잠잠해지면 쭉 흘러내려버리고 그럴 것 같은 흐름성이 강해 보이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력 놀이터 같이 그냥 시세 한번 나왔다 빠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매수가 5,500원대 정도면 한번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격단 하락해서. 그리고 저는 이게 재무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예. 실제로 재무적으로 그렇게 건전한 기업도 아니고요. 워낙 또 가벼운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워낙 낮고 이런 흐름성이라 그렇게 크게 기대치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한 번에 끝낼 것 같지 않고 한번 반등 줄 수 있으니까 올라오면요. 욕심내지 않고 한 5,900, 5,700원, 800원대 정도? 예, 요 자리에서 그냥 짧게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이런 작은 예, 기업을 이거- 계속 들고 가다 보면은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계속 끌려다니고 이런 기업들은 가격적으로 저 밑에 1,000원대까지도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끌려다니지 마시고 반등 줄 때 짧게 단기 대응으로 마무리하시는 쪽으로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네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에 유튜브 채널 주식 챔피언 주식스키라고 검색하시면요. 채널에 있는데 오후 4시에 제가 강연회를 진행하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빠르게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유니캐스트입니다. 자, 매수가는 11,200원이고요. 비중은 20%. 11,200원 비중 20%. 저는 이거 홀딩 의견 드릴게요. 비중이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뭐 다른 쪽에서 현금이 없으실 부분이 있을 건데 있다라면은 조금 더 저는 매수 관점을 조금씩 모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격적으로 조금 낮춰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한 300원대 정도로 낮춰두시면은 오히려 지금 한 11,000원대 쪽에서 매도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실적으로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이나 내용성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매력도가 뭐 자회사의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내용성이 워낙 풍부하고 재무적인 부분에서 리스크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의 하락에 1월달, 6월달, 9월달 사이클대로 계단식 하락이 빠졌던 것 뿐이고요. 회복 여력이 충분히 매수가 부분까지 가능하니까요. 저는 이거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에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 투신 쪽에 대한 수급성이 크게 나타나진 않네요. 근데 한번 들어올 때 이슈가 되면은 외국인 수급도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기관 수급도 잡히기 때문에 우량 기업 구성에 약간 영향권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은 낮은데 현재 이익에 대한 구조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이익만 봤었을 때는 약간 실적적으로 재무적으로 굉장히 높은 이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 평단가는 1,300원 정도까지 낮추는 전략, 1,300원 아래쪽으로요. 그리고 목표가는 본인의 매수가인 11,000원 위쪽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입니다. 자, 매수가 8,700원이고요. 비중은 18%. 지금은 건설주가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의 분위기에 대한 부분도 영향도 있고 향후에 이 시장 분위기라는 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데 경기에 대한 부분들의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영향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도 하고 워낙 거래에 무게감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끌려다니면 좋을 게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주 장기 투자 이런 개념 좋아하지 않습니다. 건설주는 그 시즌에 어떤 이슈가 되는 타이밍 때 가져가야 된다. 항상 시즌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책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최근에 어떤 흐름성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신 것 같은데 8,700원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 오면은 저는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고 비중이 18% 들어가 있는데 더 추가 의견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위쪽 올라오면은 비중 줄이시고 조금 더 목표 수익을 본다라면 9,000원대 언저리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네요.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흐름을 조금 보여준 상황이었는데 요즘 시장 조정성이 조금 약간 잔잔한 파도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27만 1,000원대고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데 비중이 30%, 늘리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비중이네요. 그러니까 비중만 적다라면 조금 더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현대모비스의 행보가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부분들이 거의 다 왔다라고 보이지고요. 제가 볼 게 내년 상반기 때 현대모비스가 위쪽으로 방향성을 상반기가 내년 초입니다. 내년 초에 머리대를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준다라면은 그때부터 약간 상승폭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지금 이 아래에서 행보하는 박스 구간을 겁내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시고 내년 초쯤이 됐고 내년 초나 중순쯤 됐고 내년 한 3월 이내, 2월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추세적인 흐름성이 과거에 왔던 흐름에서 나가는 지역에서 한 번쯤 꺾고 나가는 과정이 나타나는 부분이 그때쯤이 될 거라고 그냥 추측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때쯤에 시장의 방향성, 현대모비스도 지금 현재 위쪽으로 한 23만 원대 넘어가면 위쪽으로 큰 길이 열릴 수 있는 가격대 위치에 있으니까요. 홀딩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는 현재 상황에서 없이 이후에 조금 내년에 고려해보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가격은 충분히 26만 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빠르게 다시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SK 바이오 사이언스요. 매수가 후 비중은요? 13만 8천 원에 50%요. 13만 8천 원에 50%요? 네네. 참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를 좀 갖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코로나 백신 만들고 뭐 했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뭐 팔 수가 없는 거죠. 거의 생산 중단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뭐 바이오 시장 한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온다 하는데 결국 들어올 거니까 저는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릴게요. 홀딩 의견 앞에 수급적인 부분 또 최근 들어서 크게 나타나진 않는데 잠시만요. 수급적인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 대한 매도가 약간씩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일시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밑에서는 매집성이 좀 있었거든요, 수급적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 주가 방향성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은 조금 단기 개별적인 이슈 악재에서 조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시간적인 텀을 주면은 좀 반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에도 긴 시간 동안 아래쪽 흐름성을 이어왔었던 부분이 있어서 뭐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위탁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라서 결국 위탁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관점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올라오면은 비중을 전체적으로 다 줄이시고요. 자신 없으면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자신성이 없으면은 전략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좀 안전한 제조, IT 쪽이나 반도체 쪽이 아마 분명히 다시 좋아질 겁니다.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이클은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거예요. 내려왔으니까 오르겠죠. 그쪽으로 좀 옮기는 전략을 텀을 나중에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한 12만 원대 정도까지는 고려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부분은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내년 올 겨울에서 내년 초쯤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대아TI로 부탁드릴게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매수가 5,884원이고요. 네, 26%요. 26%요? 네. 좀 더 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근데 좀 비중이 너무 많아질 것 같다. 그쵸. 네, 비중이 너무 많아질 것 같네요. 그냥 그대로 들고 계세요. 올라올 거예요. 네. 이건 그냥 들고 있으면 되나요? 네, 올라와요. 제가 보기엔 대아TI 얘는 이제 끼가 있는 기업이에요. 대아TI 철도잖아요. 그죠? 최근에 좀 큰 폭으로 상승했죠. 네. 근데 오르고 난데 빠질까 봐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시선에는 지금 여기서 내려가는 것보다 한 번 더 강하게 튀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강하게 가면 한 5,400원 정도, 뭐 5,000원 정도 이렇게 가는데 매수가가 5,800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얘는 예전에 우리 남북경협주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뭐 철도 북한 연결해서 저기 러시아까지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북한 연결해서 러시아 가는 거 꿈도 못 꾸겠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이니까 다른 쪽으로 이슈 모멘텀을 가는 게 이제 유럽 쪽이나 뭐 중동 쪽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주가를 상승했고 거기에 연결했다는 거는 저는 뭐 이게 작전이든 아니든 어쨌든 연결을 자꾸 시키고 있다라는 거는 주가에 어떤 부양의 의지가 있다라고 봐요. 우리는 뭐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우리가 뭐 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알아요,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봤을 때는 아니 이 이슈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나 없나라는 부분인데 거래는 폭발적으로 나온다. 이건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거래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왜냐하면 개인들은 남북경협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철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멘텀이 어떤 형식으로 가든 시세는 한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5,400, 500원대까지 더 높게도 갈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좀 매도하는 전략 홀딩 의견 드리고요. 저는 한번 좀 분명히 강한 상승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 5,500원에서 6,000 사이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네. 봐드릴까요? 예, 엔캠이고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이제 매수가가 6만 500원이고 비중은 10% 정도 되는데요. 네, 네네.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에 매도를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이제 떨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꺾이면은 확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현재 상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지금 오늘 3일째 좀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나 67,000원 정도, 67,000원요? 67,000원을 지금 막 욕심 안 나시죠? 짧게 수익 날 수 있나요? 수익 낼 거면 낼 건가요? 그럼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조금 팔아버릴까요? 지금요? 네. 지금 해봐. 65,000원은 봐야죠. 여기 봐.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얘기해 봤는 거야. 67,000원이나 64,000원 지금 현재 이 자리랑 폭이 지금 네. 차이 난다고 해도 5% 정도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조금 팔고 67,000원 위쪽에서 팔면은 어차피 비슷해요. 근데 만약에 네. 이거 내가 생각한 67,000원대나 제가 어떤 가격을 제시했는데 거기 안 가고 내려가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대로 들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죠. 그럴 가능성이 좀 예. 높으니까 저는 그냥 아니 욕심이 없다라면 제가 하나 얘기 드리면은 예. 그 100만 원을 투자해서 5% 예. 수익 나는 거랑 1,000만 원 투자해서 5% 수익 나는 거를 딱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예. 100만 원에 5% 같으면은 간지럽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5만 원. 예. 에이, 그러니까 어떻게 안 팔아요. 근데 1,000만 원에 5% 수익 나니까 50만 원이야. 수익이. 예. 그러니까 예. 수익이 좀 되네라고 생각하고 팔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100만 원에 5% 수익 나서 5만 원 되면은 팔 생각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네.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자꾸 돈 버는 걸 수익률로 가져가면 안 돼요. 복리로 자꾸 쌓아갈 생각을 해야 되지. 투자를 한 번 더 해서 또 만들고 짧게 먹더라도 그게 계속적으로 오면 쌓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네네. 내가 투자한 금액이 10%밖에 안 되는데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내가 잔뜩 벌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오르다가 내가 생각하는 거에 안 가고 떨어지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저는 절대 수익률이 짧다라고 해서 돈을 계속 못 버는 게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도 67,000원이 약간 넘어서지 못하면 다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거고요. 예. 기간을 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요. 3일 정도, 예. 3거래일 정도 될 예. 것 같은데 그때까지 예. 67,000원 못 넘어가면은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내용은 좋지만 예. 지금은 예.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 네, 봐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임보 로보틱스 35,150원에 20%요. 네,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 한 9월쯤인가? 9월쯤이에요. 예. 내려갔다 올라오고 있는데 가만히 계신다 그죠? 그러네. 매수가 부근에 자꾸 내려가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쯤은 더 시세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또 네.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최근에 그때 9월 달쯤에 샀을 때가 어떤 기조 흐름을 만들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옆으로 박스 형태로 옆으로 기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 장세가 안 좋으면 쭉 꺾여 내려갈 수도 있는데 로봇주 최근 흐름은 죽이려는 흐름보다는 좀 살려놓는 흐름이 강하거든요. 이런 실적으로 무게감이 있는 기업이 아닌데도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서 전 로봇주 한 번 더 슈팅은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이걸 넘어가는 시점이 지금일지 아닐지는 저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이 아닙니다. 저도.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 가만히 있기보다 지금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인데 이번에 안 가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내려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차트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이 선이 지금 좀 얇긴 한데 이 옆으로 이래 봤었을 때 여기 안에서 맴돌고 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방향성이 한 군데로 나와버려요.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도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뚝 떨어졌어. 그렇죠. 근데 떨어지면 또 저 밑에 24,000원까지 가요. 근데 내 매수가는 거기가 훨씬 먼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가격적 효율을 맞추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가 비중만 좀 줄여놓고 어차피 최고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통계에서 최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놓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살려면 좀 더 밑에 사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과감히 줄이시고요. 나머지 한 네. 5% 정도만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어차피 비중은 비중대로 가는 거니까 5% 정도만 남겨놓고 위로 올라가면은 38,000원 정도 돌파하면은 좀 홀딩해 보시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단기 이익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네. 종목 봐드릴까요? 네, OCI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06,000원에 10%예요. 106,000원에 10%요? 네, 오늘 뭐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가지고 이걸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치겠네. 네. 장난이죠.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갭 시원하게 띄워놨는데 갭 띄운 이유가 명확하지도 않고 맞아요.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도 뭐 명확하게 아직 뭐 오늘 하루 만에 제가 어떤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거는 네. 그러니까 갭 띄웠다가 내려오는데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오를 줄 알고 기대했는데 실망하면은 나는 에이씨 해도 그래 들고 있자라고 하는데 누군가 우린 다수잖아요. 그죠? 투자하는 사람이 다수니까 그 외에 네. 불특정 다수는 매도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서로 팔다 보면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거 투매라고 하거든요. 투매로 네. 해서 그런 물량들이 나오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치고는 거래가 너무 많이 빠져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유지하는 관점보다는 그냥 뭔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의문을 자꾸 주잖아요. 기업이. 맞죠? 네. 네, 네. 종목 교체가 낫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이거 계속 유지하고 자꾸 억지로 가져가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과감히 종목 교체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한 5%대 영역인 것 같아요. 반등은 제가 봤을 때 줄 것 같으니까 올라왔을 때 네. 매수가에 정리하시고 네. 종목 교체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까에. 네. 네네. 잘 대응하시길 한 바랍니다. 가지만 여쭤보고, 네. 한 가지만 좀 짧게. 그 인적 분할인가 물적 분할이 이게 좋은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물적 분할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악재로 받아들이고요. 인적 분할을 할 네. 경우에는 지분을 이제 그대로 내가 동행해서 가져가는 부분인데 물적 분할 같은 네. 경우는 내가 아니라 나한테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OCI라는 기업이 사업부 하나를 떼내서 거기에 물적 분할로 가면은 나는 OCI 투자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 네. 지분은 없어요. 간접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회사가 잘 돼도 난 간접적인 수혜를 보니까 별로 그게 탐탁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이슈로 물적 분할이라고 하면은 시장에 실망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잘 대응하시길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네, LG 디스플레이를 21,000원에 50%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오래됐어요. 이게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멘토님한테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뭐 시간적인 투자를 둔다라면 올라와요. 근데 너무 막연한 얘기잖아요. 저도 하면서도 좀 막연한 얘기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네, 손실을 줄여야 예. 되잖아요. 그죠? 1년이 지금 상황부터. 넘었어요. 네, 근데 이 상황부터 내가 손실을 줄여야 되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수익을 내기에는 네. 좀 너무 많이 내려와 예, 예. 있고 여기서 내가 예. 수익을 내기 위해 전략을 가져오기 위해서 비중을 늘리기에는 내 비중이 내 자산의 지금 절반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LG 디스플레이 예. 올라올 거예요. 최근 수급 상황도 대형주들 한 번씩 그래요? IT, 전기전자 쪽 사이클 분명히 올 거예요.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 쪽 예. 관점이 있지만 캐파가 우리가 TV나 이런 쪽에서 TV 이제 안 팔리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TV가 아니면 예. 자동차로 가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예. 괜찮은 흐름이 예. 있을 거라고 다시 나타날 거니까 한번 이슈 받으면 또 강하게 올라가는 기업이니까요. 홀딩하고 예, 좀 예. 기다리세요. 21,000원 같으면은 시간에 좀 한번 강하게 올리고 갈 듯 말 듯 하는 흐름성도 나올 수 있지만 충분히 기다리는 예.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그래요? 네, 기다리세요. 이거 왜 팔아요? 예. 팔지 말고요. 17,000원 정도 예, 예. 오면은 전화 주세요. 예. 네, 잘 아유, 대응하시기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네, 좀 더 예. 기다리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만도 65,000원에 30%입니다. 65,000원에 30%요? 예. 네. 이건 우리 그 대형주 제가 오늘 대형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중이 좀 많아요. 그렇죠? 예, 네, 저 지금 다 많아요. 다 많은데 이 대형주라고 해서 비중을 많이 들어가야 된다. 중소형주라고 해서 적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기준은 저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같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에 들어가는 비중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자산 관리 쪽에서 초점을 맞추고
중소형주에 내가 단타를 하겠다라고 하면 단타 비중을 얼마를 쓸 거냐. 대형주에 내가 포지션을 가져가겠다 하면 대형주의 포지션을 어떤 형태로 비중을 어떻게 쪼개서 뭐 포트폴리오를 업종별로 나눌 거냐. 뭐 이런 걸 짰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종목 하나에 빠지게 되면 그 종목에 계속 그냥 돈을 담게 돼요. 추가 매수도 하게 되고 한 번에 사놓고 그냥 한 번에 딱 사면 오르거나 그 순간부터 오르거나 내리거나 수익 아니면 마이너스가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네, 관리가 안 되고. 네? 팔기를 놓쳐갖고요. 네. 갖고 팔기를 놓치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하락 추세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이제 손절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그걸 정확히 몰라갖고요. 네. 그럼 계속 그거 그냥 가는 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반등 줄 수 있잖아요. 자동차 끝나지 않았고 자율주행 또 결국은 만들어질 거고 많은 내용들에 대한 부분 자동차에 대해서 그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2030년까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준비한 내용인데 거기에 우리는 투자하면서 자꾸 물음표를 다는 거야. 왜 물음표가 달리냐라고 하면 자꾸 단기간에 뭔 결과를 자꾸 보기를 원하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예. 그 과정에 있을 때 결과가 그 과정 동안에 나타나면 팔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 사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산업을 갔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이게 문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여력 충분하고요. 다시 제자리 오고 매수가가 65,000원까지 올라가는 부분에서 추가 매수가 안 되니까 올라오면 이번에는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팔 타이밍을 놓치겠다라고 하면은 나눠서 파세요. 네, 그래서 저는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6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때 비중을 6만 반드시 원이요? 반드시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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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K 스퀘어고요. 자, 매수가는 37,200원, 비중은 35%네요. 일단 뭐 가격 단위 아래에 있어서 생각하는데 이게 또 내려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또 들 것 같고 일단은 뭐 가격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네요. 근데 저는 계단식 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면은 정말 정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지금은 가격적으로 많이 다운돼 있는 부분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간이 조금 아쉽네.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 내년 상반기 한 내년 초쯤에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중에 대한 부분들 과연 35%가 제가 줄이라고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35% 비중이 내가 내려갔을 때 버틸 수 있는 비중인가라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내려가 더 사겠다라는 생각에서 한 15% 정도를 덜어내시는 쪽으로 의견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 박스 상단에 대한 부분에서 저항이 있는 구간이 돌파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상단에서 매도하는 게 맞겠죠. 4만 원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입니다. 긴 시간에 고리를 좀 내려왔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뭐 다 그렇죠. 네, 매수가가 2만 원대고요. 비중이 30%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 머리를 한번 튼 기업이네요. 그래서 쉽게 올라오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어쨌든 뭐 2차 전지 쪽 관련된 전해질 쪽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은 지속되겠지만 올라올 부분들이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16,000원대에서 매도가 가능할까라고 물으셨는데 16,000원 정도는 기다릴만 하죠. 이 과거에 저는 이제 제가 보는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과거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슈에서 강한 시세를 만들었던 구간은요. 또 다시 강한 시세가 그 구간에서 나타납니다. 그 구간의 지지와 저항이 그러니까 세력이라든지 어떤 투자의 주체들의 어떤 맥점들이 거기에 많이 응집돼 있다는 거죠. 그게 거래잖아요. 거래가 많이 응집돼 있는 구간은 다시 돌아가거나 위로 올라가도 내려오고 내려가도 올라간다라는 게 제 통계 이론적인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격 부분에서 16,000원을 고려하고 계신다라면 16,000원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의견 드리고요. 16,000원에서 대응점을 보고 계신다라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상담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항상 성공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